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년 동안 12차례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의 에도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리는 이 여정은 당시 조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행년에 참가했던 인원은 어림잡아 500명 정도. 그런데 이 인원 전부가 서울에서부터 꾸려져 내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울이 출발지지만은 서울에서 출발한 것은 정사, 부사, 종사 이런 이제 고위직이 처음 출발한 것이고요. 그 통신사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완성품은 부산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진시장 뒤편 주택가 골목. 이곳에 조선통신사의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연가대 기념비가 서 있는 곳입니다. 현재 그 비석은 비각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비석이 만들어진 건 1951년입니다. 연가대 기념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들에게 연가대는 첫 출발지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무사 항해를 비는 해신제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에 이제 오면은 여러 가지 준비 사항 때문에 한 30일, 많게는 50일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의 외교와 재정 문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통신사가 부산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은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동네는 반드시 잔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머무는 기간도 길고 잔치도 베풀다 보니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날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접을 해야 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내가 먼저 왔지. 고을의 모든 백성이 강제로 동원됐고 아주 적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니 내는 그 5일이나 됐는데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소. 우리는 10이나 됐는데 받으려면 우리가 더 받아야지. 왜 이러노 진짜. 빨리 가서. 가야 돼. 난 9일이요 9일. 통신사들이 먹는 음식이며 여행 경비까지 대야 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30일? 살이 없으니까 선물로들 가시오. 뭐라 하는 게? 통신사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들이 한 번만 움직여도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산박물관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과 기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새로운 문화를 부산에 가장 먼저 전파했습니다. 외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부산 특유의 문화성이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통신사가 일종의 그런 한일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화가의 작품을 방해서 그렸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작품이거든요. 부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도 물론 많이 남겼습니다. 해운대와 태종대 등 부산의 이름난 명소를 돌아보며 감탄했고 찬탄을 아끼지 않으며 수많은 그림과 시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사들이 문학적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만 30일을 머물렀거든요. 평균 우리나라 문인들의 특징은 단순하게 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인증샷이라고 하는 거, 그 가슴에 반드시 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 자취가 결국은 시로 남기는 겁니다. 부산의 이름을 알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조선 통신사들로 인해 부산의 아름다움이 방방곡곡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소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명소에 대해서 찬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부산의 지역 곳곳에 숨어 있던 곳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 통신사의 중심지였던 부산. 서울이 아닌 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산과 부산 인근의 사람들이 통신사 행렬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행렬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선원으로 참여한 이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좌수영에서 통신사들이 타고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 부산 사람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일단 선박을 여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통신사에 갈 수 있는 실무팀들이 부산에서 전부 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짜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적인 구성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갔다 와도 한몫 잡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통신사 일행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수모 바보가 야 통신사 수행원 모집 이래 안 돼 있나? 동네부로 연락하라고. 한양에서 온 높으신 분들이랑 저쪽에는 외나라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모 저기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저쪽에는 대접이 그래 좋다 카대. 콩고물도 억수로 떨어진다 카더라. 한번 나가면은 사람들 억수 많이 나간다 카던데 당신도 살짝 끼어서 같이 가면 안 되는가? 그럴까? 야가 경치는 소리 하고 있네. 너가 그 얘기 못 들었더나? 몰래 들어갔다가 걸리는 그 순간. 수행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일항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이제 안 되겠다. 가세요. 아이고 60길 같으면 이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배가 되다 보니까 배를 세워놓고 밑에서부터 점검을 착착착착 해나가니까 몰래 집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물론 볼기를 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죠. 몰래 자기 뭐 종이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선을 시켜버립니다. 저래 되는 기라.
에휴, 그래도 네 같은 사공은 못 구해서 난리라 하는데. 그러면 이참에 지대로 지원해 보는 거 어떠십니까? 혹시 안 믿고 출세길이라도 열릴지. 그래? 오야, 알았다. 네, 함 나서 볼게. 조선통신사 축제의 백미 해신제가 영가대에서 열렸습니다. 바다로 떠나는 통신사 행렬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4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나라로부터 통신사의 명을 받아 해뜨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갑니다. 통신사 행렬에 참여하는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부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많은 조선통신사의 약 500여 명의 일행뿐만이 아니고 부산포와 동래부를 이뤘던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던 그런 대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험난한 백길에 걱정했던 이들에게 해신제는 마지막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본 에도까지 왕복 10,000리길의 기나긴 여정. 부산 영가대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이 길을 통해 일본 열도로 뻗어나갔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일본의 거리 곳곳은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금의 한류 열풍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 200년 가까이 12회나 갈 때까지 조선통신사 행렬이 온다면은 미리 자리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미리 자리를 돈을 주고 예매를 해서 구경을 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조선통신사에 대한 행렬도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강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조선통신사 축제는 한일 양국의 문화를 나누는 교류의 창구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朝鮮通信使行列でございましてね、私は対馬藩の殿様の役です。参加してお気持ちはどうですか？いやーすごいですよ。まさにダイナミックプサン。もうプサンの活気を感じますね。ちょっと早く行かなければ。 400년 전 조선통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교류하는 데 앞장섰죠. 1763년 통신사 조음은 대마도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복의 종사관, 저들이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대마도에서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인 듯합니다. 이복에, 자네가 먹고 있는 거 내게도 하나 주울 수 있겠나? これはご好芋です。 대마도에 갔을 때 조음이 이제 고구마를 봤어요. 이 고구마를 봤는데 그 고구마가 정말 이제 그 당시 흉년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일본 말로서는 코코이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코코 이모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말이 바뀌어 가지고서 고구마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처음 맛보게 되는데 고구마 맛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나으리? 바로 이 맛이야. 수많은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해줄 고구마. 통신사 조음은 대마도에서 발견한 고구마를 부산으로 가지고 와 심었고 이렇게 해서 부산은 고구마의 첫 재배지가 됩니다. 한일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평화 외교를 완성한 조선통신사.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산이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빛나는 발걸음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산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어지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서울에서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보러 KTX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봤던 것보다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요. 저는 여행 작가인데 여기 와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을 한 기분이라 굉장히 흥분되고요. 부산을 생각하지 않고는 통신사를 말할 수 없을 이럴 정도로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중요한 이런 지역이었고요. 통신사뿐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한일 관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꽃으로 기억될 조선통신사. 이들의 위대한 행렬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산 사람들과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